오늘은 또 황득기 선수도 그렇지만 지금 뭐 굉장히 노장의 톤이 아주 어, 최재동 선수도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마르티네스 경기를 선수 했어요. 3대 0으로 이기면서 네, 또 32강에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자, 조재우 선수가 초구 공략하겠습니다. 아파람볼 위치가 조금 네, 가운데 살짝 좀 위치가 오른쪽으로 치우쳤나요? 다시 좀 확인을 해달라라는 네, 요청인데 선수의 감각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네네. 자 이제 저렇게 서 있을 때에도 공의 조금 미세한 움직임에도 그렇죠. 네, 감지를 해낼 수가 있죠. 기구를 이용해서 놓습니다만 이게 또 놓고 나올 때 살짝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뒤돌리기로 가네요. 자, 5까지 자,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초구 득점 성공했습니다. 조재호. 자, 두 선수 모두 128강전에서 승부치기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네, 이번 시즌의 평균 에버리지가 1.585. 자, 뭐 지금 세 시즌을 소화하고 있는 조지호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그런 에버리지가 나오고 있는데 자, 비켜치기로 득점에 성공. 네. 자, 연속 득점 기록합니다. 더군다나 어제는 1.289밖에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좀 높은 2점에 육박하는 에버리지가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봅니다. 에버리지가 이게 한 경기 때 좀 덜 나오면 다른 경기 또 잘 나오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밀어서 밀어치기로. 갑니다. 키스 빠졌고 마지막 조금 차이가 있죠. 자, 두 점으로 시작하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저렇게 이제 손에다 계속 호호 부는 건 추워서 그런 게 아니라 손에 좀 땀이 나서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건조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바람을 네. 불어서 약간의 습기를 날려보내는. 네. 선수들이 저런 동작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갑을 끼는 선수들도 많은데 사실 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습관이 된 사람들은 또 장갑 끼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네, 득점에 성공하는 임준혁. 임준혁 선수도 이제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두 선수 다 동그랗게 장갑을 안 끼고 치는 그러네요. 선수네요. 장갑 끼는 것이 이제 훨씬 편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또 저렇게 이제 맨손으로 플레이해왔던 선수들은 오히려 장갑 끼면 불편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장갑을 안 끼게 되면 약간의 습기에도 굉장히 이제 그 브릿지가 좀 뻑뻑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자, 더블 쿠션인데 좀 깊었습니다. 유난히 손에 또 땀이 많이 나는 선수들이 있어요. 예전에 강동공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손에 워낙 땀이 많이 났거든요. 장갑 여벌의 장갑을 정말 많이 준비해서 플레이하기도 그렇습니다. 하죠. 그래서 이제 한쪽 손에 그 한의원에 가면 다한증을 치료하는 네, 맞아요. 주사가 있다고 그래서 침. 네, 그거를 맞았는데 오히려 반대 손에 훨씬 더 많은 땀이 난다고. 그래서 이제 땀도 에버리지가 있구나 이런 이제 네, 우스갯소리를 좀 했었거든요. 한쪽을 막으면 딴 데서 더 그렇습니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양손을 막으면 발에서 땀이 날까요? 그럼 오히려 경기할 때는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자, 뱅크샷으로 가네요. 네. 좋았어. 이게 넘치네요. 분리가 좀 많이 됩니다. 네. 잘 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쉽네요. 굉장히 미세한 그런 차이일 텐데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집어넣는 것까진 됐는데 여기서 분리가 크게 돼버립니다. 계산하고 플레이하는데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전개됐습니다만 결과를 만들지 못했던 임준영 자, 선수. 지금 완뱅크 넣어치기를 한번 노리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넣을 확인하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넣었을 때 이제 파란 공의 움직임이 노란 공 쪽으로 가지 않을까를 염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를 바꿨습니다. 이게 걸리질 않네요. 그러네요.
얇게라도 걸리면 득점 확률은 꽤 있었습니다만 조재호 선수 두 이닝 연속 공타가 나왔어요. 빠르게 선택을 바꿨습니다. 회전을 좀 많이 썼습니다. 네. 경기 초반이니까 득점이 안 돼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갑니다. 네. 자, 끌어서 옆돌리기 짧게 보는 공. 네, 괜찮나요? 자, 힘이 어? 어떨까요? 득점이 됐네요. 네. 간신히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로는 뭐 득점을 확신할 수 있는 진로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굉장히 좀 부족하게 느껴졌었죠. 네. 자, 자, 지금 문제는 이제 두께를 좀 많이 쓰면서 끌다 보니까 네. 내공의 힘을 일목적고 좀 뺏긴 면이 좀 있었어요. 기울기가 살짝 있는데 뒤돌리기를 얇게 가겠죠. 두께. 자, 잘 짧은가요? 처리를 해도 이 정도 아, 나옵니다. 그러네요. 득점이 되려면 얼마나 얇은 두께가 맞아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배치였죠. 최근 이 PBA 투어에서 보면은 지금 임준혁 선수도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승은 하지 못하고 있고, 자, 득점됐습니다. 이상대 선수도 이제 우승권에서 계속 좀 경쟁을 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조재호 선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3대2가 됐습니다. 박민구 선수는 드디어 지난 대회 한을 풀었는데 이번 대회는 128강전 이성림 선수가 기권하면서 좀 부전승으로 올라왔습니다만 또 덜미를 잡히고 말았죠. 황득기 선수에게요. 네, 득점됐습니다. 스핀볼을 이용해서 옆돌리기 아주 좋은 그런 공격을 보여줬네요. 왼쪽으로 옆돌리기. 대회전 갑니다. 이건 아니에요. 네. 조금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투에서 덜컹거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자, 하단 당점으로 좌우 회전 없이 네. 이렇게, 약간 두께감이 있지만 눌러쳤을 때 완에서 투로 가면서 약간 길어지는 그 느낌을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완에서 투로 갔을 때 약간 길어지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시죠.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기울기에 따라서 약간의 마이너스를 주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좀 테크닉이 필요한 그런 대회전이었습니다. 자, 옆돌리기. 네, 자, 두 선수가 지금 확 치고 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굉장히 박빙으로 1세트 초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4대3이 됐습니다. 자, 뱅크샷 시도. 네, 프로스트로 단장장으로 오, 떨궈서 성공. 이렇게 득점이 되는군요. 자, 4뱅크까지 됐어요. 네. 3뱅크로 파란 공 맞고 아래쪽 쿠션 한 번 더 맞고 진행이 되는 공이었는데 자, 이렇게도 득점이 되는군요. 본인도 이렇게 득점이 되다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잘 안 나오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자, 멀리 있는 완벽히 걸어치기로 갈 겁니다. 그러면 걸어서 돌리질 못하네요. 안 걸리네요. 지금 이 내공의 스피드가 안 살리게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갔을 때는 지금 돌았더라도 많이 길게 떨어졌을 거예요. 네네. 다시 한번 보시죠. 코너를 타지를 못하고 그냥 약간 스피드하게 얇은 두께로 스피드하게 투쓰리를 돌렸을 때 짧게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옆돌리기입니다. 자, 파란볼에 오른쪽. 많이 끌어서
직접 네, 길게 키스를 피하지 못하네요. 조지호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굉장히 좀 징크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 대회 때 우승을 하고 두 번째 대회 때 1회전 탈락. 세 번째 대회 때 한 16강까지 갔다 네 번째 대회 때 1회전 탈락. 이런 식으로 계속 7차까지 이어갔거든요. 이번 대회는 1회전 탈락할 순서인데 어제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겨우 징크스를 깬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퐁당퐁당한다라는 네.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곤 했는데 이번 대회는 1회전 탈락했으면 굉장한 이미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 네, 김원영 그렇죠. 선수 때문에 좀 화제 중심에 있었던 조재우 선수도 졌더라면은 김원영 선수가 크게 부각이 될 뻔했습니다. 또한 조재호 선수는 타격이 또 굉장히 심했겠죠.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큰 애보다 2살이 많더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네. 아래쪽으로 옆돌리기 시도. 끌림이 좀 이거 부족했고 키스까지 냅니다. 나는군요. 네. 자, 이런 옆돌리기는 좀 이렇게 돼버리면 아쉽죠. 네. 두께를 완벽하게 두껍게 쓰지를 못했어요. 네. 자, 어깨를 한번 펴보고 있는 임준혁 선수. 내공이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정확한 두께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돌리기 짧게. 네, 성공. 5대5 동점. 조재호 선수도 그렇고 뭐 쿠드롱도 마찬가지고 이제 PBA 투어에서 사실 매 경기 쉬운 상대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기량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네, 더군다나 또 128강, 64강이 너무나 힘든 그런 경기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자, 대회전 정확합니다. 성공합니다. 이제 워낙 변수가 많은 그런 경기 포맷이기 때문에 사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이기다가도 흐름 한번 내주면 그냥 상대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네. 자, 비껴치기를 길게 세워서 봅니다. 좋아요. 네, 자 코너 쪽에서 노란 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프로가 출범한 지 벌써 4년째인데 출범하기 전에 가장 먼저 쿠드롱 선수의 합류 소식이 들려왔을 때, 야, 쿠드롱이 반 이상 먹겠다. 뭐 이런 대다수의 선수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지난해는 뭐 또 그러기도 했잖아요. 지난 시즌 한 번만 그랬어요. 3번 우승하고. 자, 근데 전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랬죠. 워낙 네.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 조금 언더독들의 반란이라고 할까요? 네, 네, 나도 하면 될 수 있겠다라는 꿈과 희망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아주 멋진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굉장히 길게 또 진행이 되면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프로 이전에는 지금 뭐 국내 선수들 이 조재호 강동궁 선수를 이렇게 초반에 만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옆돌리기. 파란 볼을 내려가지 않게 횡단을 시켜놨는데 와, 이게 득점이 안 모자라요. 되네요. 네. 자, 두께를 많이 쓰면서 내려가지 않게 치기 위해서는 이제 두께를 많이 두껍게 써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서 또 길게 보내려니까 끌림을 같이 동시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두께보다 조금 지금 2포인트째 첫 번째 쿠션이 맞았단 말이에요. 네네. 네, 조금 더 끌 수 있는 여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두께의 당점이 조금 더 내려갔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미세한 두께로 코너를 돌려내긴 했습니다만 이제 네. 뒤돌리기 형식이 돼버렸는데 앞돌리기로 쳐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었죠. 두께에서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워낙 멀었고 또 얇은 두께 쉽지 않았던 선택이었습니다. 더 얇게 쳐서 좀 길게 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좀 단장으로 두꺼웠던 거죠? 보냈던 네. 건데 두께가 지금 좀 두껍게 맞으면서 거꾸로 돌아간 거죠. 네. 단장 단으로 올라오면서 득점을 노려봤는데 참 섬세한 플레이가 요구됐던 장면이었군요. 네, 횡단인가요? 네, 횡단입니다.
자, 투바운딩인가요?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투바운딩인데 그러네. 어? 아니에요. 투쿠션입니다. 네네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원, 투죠. 네. 그러네요. 아, 코너를 타지를 못했습니다. 저것도 이제 두께에서 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께를 완벽한 두께를 100%를 다 쳐내지 못했던 탓이죠. 자, 파란볼 뒤돌리기 직접 보는. 자, 스핀볼로 괜찮죠? 네. 전달 잘해줬습니다. 일목적 구위 두께도 좋았고요. 두껍게 치면서 노란 공과 장쿠션 사이로 키스를 빼는 모습. 세트 초반 팽팽하던 흐름에서 자, 석점 차로 조재호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네, 옆돌리기 재고 있습니다. 3쿠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하고 자세를 취하는 조재호. BBA에서 사용하는 이제 저 헬릭스 볼 선수들도 적응이 완벽하게 됐어요. 네. 아, 이게 또 키스가 나네요. 자, 충분히 계산을 했을 텐데 자, 키스 타이밍을 빼지를 못했습니다. 초반에는 참 뭐 볼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사실. 그렇죠. 네. 네. 조금 무겁네, 크네, 뭐 좀 많이 미끄럽네, 뭐 이상한 소리 많았습니다만, 자, 지금은 아주 선수들이 다 만족하고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란볼의 왼쪽 옆돌리기. 네. 저 요즘은 클럽에 가도 PBA 볼 주세요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것도 키스를. 키스가 네. 진로를 방해합니다. 여자 선수들은 오히려 이런 이제 공인구를 통해서 얻는 이득도 좀 많은 것 같더군요. 네. 완벽한 찬스가 왔죠. 자, 다음 공을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보시죠. 파란볼 뒤돌리기. 네. 이걸 돌려서 득점되고 뒤돌리기 배치를 또 한번 만들어. 약간 세긴 했습니다. 네. 참 이게 이게 또 내공이 또 노란 공 뒤쪽으로 숨는 바람에 그러네요. 설계한 대로 지금 되지 않았어요. 보이긴 보여요. 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뒤돌리기를 칠 수는 있습니다. 네, 뒤돌리기. 하지만 100점짜리는 아니었죠. 자, 그래도 이제 네. 뭐 득점할 수 있는 배치를 또 만들면서 연결을 해 나간 거죠. 그렇습니다. 자, 10대 5로 앞서가는 조재호. 그러니까 이제 뒤돌리기를 가장 이상적으로 다음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건 타격으로 가지 않고 굴려서 맞출 수 있는 뒤돌리기가 섰을 때 다음 공의 포지션까지 또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공을 지금 타격으로 갔기 때문에 다음 공의 배치는 사실 운에 맡기는 거고요. 네. 옆돌리기로 이어갑니다. 11대 5로 앞서 나가는 조재호. 계속해서 다음 공 열리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노란볼의 오른쪽 옆돌리기냐. 네, 왼-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네. 저 왼쪽으로 가면 이제 움직임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타격으로 가니까. 하지만 이제 오른쪽 방향은 부드럽게. 타격이 아니고 굴려서 갈 수 있으니까 네. 세 공의 위치를 본인이 예상한 대로 보낼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쓰는 것보다는 바닥에 붙여서 갈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게 좋은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랬을 때 다음 공의 포지션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세 공의 움직임이 치고 났을 때 어떻게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자, 비껴치기. 오픈 브릿지로 비껴치기로 갑니다. 자, 연결이 되죠. 자, 지금 이 비껴치기도 파란 공 뒤돌리기를 이용해서 대회전 칠 수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거는 너무 움직임이 커요. 지금같이 간결하게 가장 최단 거리로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대회전.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배치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네, 6점 세트 포인트인데요. 네. 조재호 선수 이번 시즌 9.3%의 장타율. PBA에서의 장타율은 이제 5점 이상을 득점했을 때의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배치기로 네, 완벽하게 처리를 합니다. 네, 얇은 두께를 사용해서 어? 조금 네, 넘쳐나갔군요. 키스는 완벽하게 뺐어요. 지금같이 얇은 두께를 사용하면서 회전량을 좀 조절을 했을 때 파란 공이 방해되지 않는 조건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네. 프로 선수들은 한 점 남겨두고 뭐 매너 얘기 안 하죠? 자, 뭐 장거리 게임이나 클럽에서 칠 때는 뭐 충분히 뭐 매너 1점이 남았을 때는 좀 매너샷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프로에서 매너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뭐 이기고 봐야죠. 그렇죠. 짧아요. 네. 워낙 단거리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잠깐의 그 방심하는 사이에 또 상대에게 뺏길 수가 있습니다. 14점에서 멈췄다가 여유 있다고 생각하다가 세트가 넘어가는 경우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그렇죠. 한꺼번에 15점을 다 치기는 어려워도 두세 이닝을 나눠서 친다고 그러면 그건 또 쉬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요. 몇 번 득점하고 한두 번 잠그는 게 성공하면은 그 시나리오는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뱅크샷으로 갑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한 조재호. 자, 정성을 드리는데요. 세트당 한 번씩 타임아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아무리 쉬운 공이 왔어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자, 출발시켰고 좋아요. 좋습니다. 네. 네. 깔끔하게 자 마무리를 지은 조재호 선수. 자 1세트 15대 5로 조재호 선수가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뭐 큰 어려움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에 살짝 조금 안 풀리는 감이 있긴 했습니다만 임진혁 선수도 역시 또 연속 득점 이어가지 못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5연속 공타가 좀 결정적이었네요. 네. 자 조재호 선수와 임준혁 선수의 64강전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크라운트 PBA 챔피언십 64강전 조재호 선수와 임준혁 선수의 2세트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자, 임준혁 선수가 이제 초구 공략을 할 텐데요. 268의 초구 배치 그렇게 까다로운 초구 배치는 아니죠. 네, 뒤돌리기 5 쿠션으로 성공시켰던 조재호 선수가 뭐 가장 깔끔하게 정답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히려 더 끌어서 뒤로 돌려치기를 3 쿠션으로 볼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좀 회전까지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5 쿠션 봤어요. 네, 5 쿠션. 약간 길어요. 네. 들어가면서 굉장히 아쉬운 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힘이 풀리면서 네, 길어지고 말았고요. 자, 조재호 선수 5 쿠션이죠. 뒤돌리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은 이제 승패를 결정짓는데요. 자, 비껴치기로 4 쿠션 아주 자연스러운 득점을 이어갑니다. 이대영을 앞서가는 조재호. 자, 뒤돌리기인데요. 투쓰리에서 오른쪽 상단 코너 쪽 완벽하네요. 네. 자, 이 정도면 조재호 선수 컨디션 아주 100%로 올라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완뱅크 넣어치기로 갑니다. 자, 약간 분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3로 직접 봤는데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자, 초구부터 타득점을 연결시켜 나가면서 5득점이네요. 자, 5대 0으로 앞서가는 조재호.
이제 배치가 좀 어렵게 섰죠. 자세가 좀 불편하죠. 네. 파란 공을 먼저 쳐서는 답이 없고 네. 파란 공 투뱅크 쪽 투뱅크요. 쿠션이 나오는 각도를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 공도 노란 공이 쿠션에 붙어 있기 때문에 타켓이 워낙 좁아요. 네. 지금 장단으로 투뱅크 지금 파란 볼 맞고 노란 볼 그렇습니다. 쪽으로 네. 아예 맞질 않았습니다. 네. 네. 시원하게 한번 찔러봤는데 그렇습니다. 네. 노란 볼 쪽을 먼저 좀 주시를 했었는데 자세가 나오지 그냥 않았고. 각도만 맞춰놓고 네. 나머지는 운명에 맡기겠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워낙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 멀리 있는 흰 볼. 네, 뒤돌리기예요. 네. (40포인트) 딱 떨어지고 네, 들어갔습니다. 참 이게 당구 경기가 이렇게 탑샷으로 보면 계산은 서는데 그걸 또 정확하게 두께 당점의 조화와 또 속도를 가지고 맞춰내는 또 다른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이제 중계를 할 때는 탑샷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네. 우리가 당구 경기를 하면서 탑에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에서 보는 약간 비스듬한 그런 사각에서 눈높이로 보는 네. 이게 가장 익숙한 장면이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공이 저렇게 다녔나라는 약간의 예, 좀 혼란을 좀 겪기도 하죠. 네. 플레이어의 시선에서 볼 수 있는 장면도 이제 화면도 저희들이 뭐 가끔씩 보여주긴 하는데요.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자, 또 파란 공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하얀 공 비껴치기를 이용한 공격이 되겠어요. 지금 이 장면 정도가 아마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네, 그런 테이블을 보는 그런 각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선수의 시선, 플레이어의 시선, 우리가 그 구장에서 상체를 숙였을 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선으로도 한번 플레이어 뷰라고 보고 해야 있는데요. 되겠네요. 우리가 네. 이제 그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로드 뷰, 뭐 버드 뷰 있거든요. 네네네. 네, 아, 이건 버드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버드 뷰네요. 네. 네. 예. 자, 비껴치기 이용해서 이건 어렵죠. 앞쪽으로 진행이 안 되네요. 네. 임준혁 선수는 이제 대구 출신이에요. 네네. 그래서 대구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속 오랜 동안 선수 생활을 이어왔던 선수인데 대구 쪽에 또 잘 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역회전으로 밀어치기입니다. 장단장으로 진행될 거예요. 자, 됐어요. 오, 멋진 자, 플레이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역회전 상단으로 전진하는 힘과 아주 멋지게 분리되면서 또 득점이 되는 네, 장면인데요. 지금 좀 위험하게 가긴 보시죠. 했어요. 네. 밀고 들어가는데 정면으로 밀질 않았기 때문에 네. 약간은 노렸던 것보다는 조금 방향은 조금 달랐습니다만 일단 득점은 됐습니다. 지금 당점을 낮춰서 옆돌리기 길게 네, 뽑아내는데요. 최대한 끌어내서 득점 좋습니다. 시킵니다. 연속 득점. 자, 5대4 한 점 차. 볼 두 개 모여 있으면 뱅크샷 먼저 한번 떠올려 볼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이제 확률 싸움이에요. 네. 사실. 네. 지금은 이제 뱅크샷으로 가겠죠. 공을 먼저 쳐서 득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더 확률적으로 쉽다. 아니면 뱅크샷이 더 쉽다. 그런 이제 나름대로 계산되어 있는 퍼센트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는 특히 이 공에 자신이 있다라는 게 또 가미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견주어서 가장
확률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할 텐데요. 지금 임준혁 선수가 큐를 내려보는 지점이 이제 3 쿠션 그죠? 제일 마지막 지점인데 뱅크샷을 쳤을 때예요. 네네. 저쪽 말고 이제 반대쪽 장쿠션 쪽으로 보기에는 1, 2 목적구의 이제 기울기라든가 저게 좀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너로 바로 향하는 완투는 굉장히 네. 민감하기 때문에 변화량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출발 자체가 워낙 지금 편안한 자, 출발이어서 좋아요. 좋은 공이에요. 성공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이제 김용철 해설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 뱅크샷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 고민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발 자체가 내 큐의 끝이 코너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스템을 조금만 아시는 분이면 50 출발이면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의 그렇죠. 출발이거든요. 네. 항상 뭐 50에서 30배면 20 이거는 이제 5&1 시스템 공부할 때 기본이니까. 네. 좀 아시네요. 아유, 그럼요. 네. 자, 옆돌리기 대회전입니다. 하긴 우리 그 박정 캐스터님도 이제 당구 중계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죠. 저도. 네. 네. 저하고 처음 당구 중계를 했을 때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뭐 프로 당구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 그렇습니다. 잘 못했죠. 네. 그때 이제 국제 경기를 처음 중계를 했었는데, 네. 자 완뱅크 넣어치기로 갑니다. 7대5로 앞서가는 임준혁. 짧아요. 당점이 지금은 살짝 올라갔기 때문에 자 3에서 4로 가는 사이에 약간 퍼지는 현상이 나왔거든요. 저렇게 안 퍼지고 길게 뽑아내려면 당점을 조금 더 아래쪽으로 향했어야 돼요. 네, 지금 이제 퍼쿠션 J 라인이 조금 짧게 맞았습니다. 자, 파란볼 뒤돌리기. 이거 이게 두께에서 두께 미스. 조재우 선수가 이런 두께 실수도 합니다. 네. 내공이 좀 쿠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온 거죠. 네. 이번 세트는 임준혁 선수가 2점 차로 앞서가고 있고요. 자,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장장단으로. 네, 리버스 리버스. 공격이에요. 오른쪽 회전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안에서 투로 가는 곡선 네, 진행. 곡선이 잘 그려지죠. 좋습니다. 네. 8대5가 됐습니다. 두껍게 밀어내고 장장단으로 아주 깔끔하게 득점이 됐는데요. 약간 기울기가 있긴 합니다만 네, 뒤돌리기로 갑니다. 기울기가 있는 상황에서 조금, 짧은데요. 네. 밀림이 조금 발생이 좀 덜 됐어요. 네. 선수들도 그 밀림 고민하면서 당점을 쓰다가 스트로크 하는 순간에 좀 바뀌기도 합니까? 자, 이제 그런 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 연습들을 많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기울기가 있는 상태에서 미는 각도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겠군요. 네. 네. 길게 한번 세워봤습니다만 투 쿠션 직접 맞았어요. 자, 석점 차로 지금 뒤져 있는 조재호 선수. 1세트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2세트는 지금 뭐 배치도 좀 예민하게 잘 서고 있네요. 세워치기를 시도해봤습니다만 투 쿠션으로 바꿔 말았습니다. 얼굴을 터니까 재밌는 모습이 나오네요. 자 완백 걸어치기입니다. 공 하나씩 지금 떠 있는 그런 파란 공인데 아주 확률이 높은 공인데요. 이 공을 짧아요. 자 이건 좀 아깝네요. 이 공이
들어갔으면 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을 텐데. 자, 파란 공 위치 참 좋았거든요. 네. 끌림이 좀 부족했어요. 살짝 좀 적당하게 떨어져 준 느낌이라서 네, 그렇죠. 조재호 선수가 이걸 또 잘 활용을 했어요. 네, 얇게 뒤돌리기로 득점에 성공하는 조재호. 파란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가는군요. 짧게 봤습니다. 네. 괜찮나요? 넘어가나요? 그래도 좀 길어지네요. 자, 8대6 한 점을 추가하는 데 그쳤어요. 자, 뒤돌리기. 앞돌리기로 합니까? 뒤돌리기죠. 네. 이거 키스가 나는군요. 네. 지금도 이제 너무 두꺼운 두께를 써서 밀다 보니까 저런 예상치 못한 키스가 나온 건데 스타트부터 원하던 두께는 아니었어요. 여기서 키스존이 네. 만들어졌어요. 최대한 직접? 뽑아서 투 와, 쿠션 맞습니다. 그러네요. 오, 저렇게 길게도 나오네요. 그러게요. 조재호 선수 이 얼굴을 이렇게 보면 잘 다듬어진 조약돌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단단하게 단단해 느껴지죠. 보여요. 네. 차돌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있죠. 저렇게 깊숙하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길게 뽑아낼 수 네. 있습니다. 네. 오늘 검정색 위아래를 입으니까 더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당구 선수들 배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겨울철에는 다들 좀 나오지 않나요? 자, 이게 코너면 돌아 나갑니다. 자, 우리 김용철의 솔류는 워낙 또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서 그래도 저도 배도 좀 있어요. 많습니다. 자, 하얀 공이 지금 코너 쪽보다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저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코너로 돌면 이렇게 될 수 있군요. 확실하게 좀 길게 치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군요. 네, 네. 자, 끌어서 끌어서 뒤돌리기. 마지막 오, 좋아요. 끌림이 좀 많았어요. 네. 이렇게 놓치는군요. 네. 자, 저렇게 끄는 것도 참 굉장히 큰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억각으로 이 돼 거리에서 있는 걸 네. 네, 그렇습니다. 이야, 우리가 이제 흔히들 뭐 제낀다 뭐 이런 표현들도 하는데 딱 이제 그런 표현이 딱 맞는 그런 끌어치기였어요. 저기 3쿠션까지 가서 저 정도로 아깝게 놓치면 박수 보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공은 투뱅크로 가나요? 그러네요. 투뱅크 걸었어요. 자, 근데 이거 네. 하얀 공이 지금 쿠션에 너무 좀 붙어 있어요. 네네.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멋지게 될 뻔했습니다. 워낙 칠 공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지금 뭐 할 수 없이 친 공이거든요. 야, 근데 잘 쳤죠. 네, 저 정도면 근사치까지 잘 친 거예요. 네. 너무 이목적과 멀리 또 코너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 옆돌리기 얇지만 회전을 실어서 그래도 나갑니다. 넘어가는군요. 자, 갑자기 이제 두 선수가 좀 공타 이닝이 길어지면서 9이닝까지 왔어요. 네. 어제 이 뭐 소위 아들뻘 되는 중학생이 김영원 선수와 치열한 승부치기를 펼쳐서 기사회생했던 조재우 선수. 오늘은 또 이 대구의 강자 임준혁 선수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원 선수가 워낙 어린 나이지만 공을 아. 잘 배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데 어제 경기를 조재호 선수가 졌으면 평생 놀림감이 될 뻔했어요. 네. 그 김영원 선수의 부친께서 또 굉장히 그 오픈 마인드에 또 훌륭하신 분이더군요. 네. 아, 이거 사이로 저렇게 빠집니다. 아. 네, 조재호. 회전력 좋습니다. 아주 억제하는 억제가 돼야 되는 그런 회전인데요. 자, 8대7 한 점 차. 뒤돌리기 길게 직접 봅니다. 자, 이제 두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네. 기스를 얇게 쳐서 두께를 기스를 빼는 방법인데 네. 8대8 동점. 얇게 공략해서 원투 쿠션을 이제 코너 쪽에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득점을 처음에는 했어요. 이제 두께를 좀 두껍게 쓰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기스를 빼기가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방향을 좀 바꿨던 거고. 와. 자, 역회전이 실려 있는 상황인데도 나가네요. 네, 멀리 있는 파란 볼 앞돌리기 짧게 시도했습니다만 참,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나갑니다. 뒤돌리기로 자, 포쿠션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임준혁. 자, 9대8로 앞서 나가는 임준혁. 당구 선수들이 보니까 이제 어깨 아파서 임준혁 선수처럼 이제 수술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데 아픈 데는 없습니까? 다른데 이제 자, 이제 뭐 약간 자세가 잘못돼서 이제 뭐 그 허리 쪽에 오는 측만증 네네. 네, 이런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미국에 있는 자넷니 같은 포켓 선수인데 네네.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40대 넘어가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몸의 근력도 좀 빠지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웨이트 같은 경우도 당구 선수들에게는 조금 네,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죠? 아주 오래 네. 전에는 당구 선수 근육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웨이트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그거는 그냥 검증이 안 된 얘기고요. 네. 신체의 고른 발달 그리고 또 당구를 치면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들이 교정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면 또 근력이 좀 살아나면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좀 배팅력이나 큐 스피드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한 공의 구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균형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운동은 굉장히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흰볼이 조재호 선수의 큐볼인데 이게 당점을 약간 마이너스로. 네, 회전을 좀 빼면서 자, 좋은데요. 네, 좋아요. 회전을 빼고 공략해서 네, 각을 만들어냈습니다. 가볍게 던지면서 네. 이 공이 맞고 나서 다음 공도 또 거의 뭐 공짜 같은 그런 공이 지금 서 있어요. 네, 이 속도로 이제 득점을 해내는 것. 조재호니까 또 가능한 일이겠죠. 네. 네. 10대9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조재호. 연속 득점. 네, 이 상태로 2대0이 된다면 임준혁 선수는 참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임준혁 선수가 지금 5공타를 하고 있어요. 8점에 먼저 도달을 하고 나서 네. 앞돌리기 길게 갑니다. 잘 굴려놨죠. 자, 참 11대 9. 이미지 라인대로 그대로 공이 따라가는 듯한 흡사무선 꼭 자석에 붙은 그런 모습이죠. 네. 5이닝 공타 이후에 앞서서 10이닝에 이제 한 점 공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만 네. 좀 5공타 말씀하신 5이닝 공타가 좀 크게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이거 네. 4연속 득점. 자, 12대 9. 조재우 선수는 뭐 이번 시즌 성공적인 시즌 상금 랭킹도 그렇고 지금 현재 뭐 파이널 진출을 확정 지어놓은 선수고 임준혁 선수는 파이널 가려면 이번 대회 굉장히 좋은 성적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자, 지금 뱅크샷이에요. 아,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게 보였군요. 네. 세트 포인트입니다. 14대 9. 이번 대 포함해서 이제 월 챔피언십 대회가 또 있으니까 이제 두 대회 중에 하나 정도만 더 우승하자라는 게 아마 목표일 거예요. 그러겠죠. 자, 부드럽게 마무리가 자,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6점을 득점하면서 7점을 득점했군요. 네. 7점이 뭐 타격이 거의 없이 굴려서 치는 공으로 다 마무리가 됐어요. 15대 9로 2세트를 가져간 조재우 선수가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가면서 32강 진출 가능성을 높여놓고 있습니다. 크라운헤트 PBA 챔피언십 64강전 조재우 선수와 임준혁 선수의 2세트까지 경기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재우 선수와 임준혁 선수의 64강전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크라운헤트 PBA 챔피언십. 이제 두 선수의 3세트 경기로 이어집니다. 조재우 선수가 초구 공략합니다. 네, 1세트에는 이제 2점의 초구 공격이 있었고요. 네, 이제 268의 초구 배치에서 조재우 선수는 1세트 말씀하신 것처럼 초구 득점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자, 5 쿠션까지. 네, 좋습니다. 초구의 그 난도가 어떻느냐 여부를 떠나서 초구는 좀 득점을 하고 가야지. 그렇습니다. 이 PBA 초구는 사실 정형화된 초구가 아니고 네, 카드를 뽑아서 포메이션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배치가 쓸 때도 있고 지금은 좀 길었네요. 그리고 이제 강한 타격으로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다음 공의 포지션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게 또 숙제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구에 대한 득점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보니까 이 초구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꽤 많이 돼서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는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는 다 답이 나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그게 클럽에서 연습했던 부분을 바로 경기 현장에 접목시키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네. 자, 임준혁 득점의 성공. 뒤돌리기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자, 뒤돌리기 직접 봤습니다. 다시 한번 뒤돌리기 형태. 네. 자, 이번에도 하얀 공을 파란 공 아래쪽으로 두께를 써야 네. 되는 뺄 거예요. 네, 뒤돌리기인데요. 자, 그렇죠.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위험했는데요. 득점됐습니다. 네. 두께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만 두께를 좀 두껍게 밀다 보니까 밀림이 살짝 발생하면서 그렇죠. 네, 길어질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껍게 쓰면 분리가 잘 되는데 너무 두꺼울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밀려서 밀리는 현상이 생기죠. 네.
자, 자, 지금도 두꺼운 두께로 자, 확실한 분리를 시켰고요. 이번에는 이제 넘어가네요. 네, 회전 전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끌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들 조재호 선수를 우리나라 최고의 공격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재호 선수와 경기를 할 때는 무조건 견제를 해가면서 네, 운영을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같이 공격으로 가다 보면 자, 조재호 선수 이기기 힘듭니다. 이게 공격 성향이 강하냐, 수비 성향이 강하냐 이것도 좀 구분이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저희가 한참 저희 젊은 시절 때는 이 저희라고 하지 마시죠. 네. 그 제가 젊었을 때는 네, 네. 이 당구가 거의 이제 일본에서 온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선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일본 선수들이 하나같이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에버리지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1점대 초반이었거든요. 한 1.2 정도면 전국 제패하는 수준이었어요. 네. 그죠. 하지만 최근에는 정말 이제 선수들의 전체적인 에버리지가 많이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네. 간혹 2점을 쳐도 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옆돌리기. 네,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선수들의 기량도 기량이지만 그렇게 이제 수비 위주를 경기를 펼쳐서는 팬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네. 네. 자, 아까 있는 흰볼 옆돌리기로 득점에 성공. 자, 이제 우리 많은 팬들이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지호 선수 좋아하고 쿠드롱 선수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럼요. 거거든요. 이 한번 공격할 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속도감 있게 또 플레이하는 것도 아주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매료가 되죠. 자, 4대 2로 앞서 나가는 임준혁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공격적으로 한다, 속도감 있게 플레이한다.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죠. 빨리 선택하고 빨리 결정해야 되면서 또 득점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35초 안에 결정을 하고 샷이 나가야 되는 당구 경기인데 사실 35초는 본인한테 주어진 충분히 할애가 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훨씬 빠른 템포로 경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손해 보는 느낌이 또 들 때가 있거든요. 네. 네. 자, 3연속 득점. 5대 2로 앞서 나가는 임준혁. 이제 대회 때도 그런데 클럽에서 칠 때도 그래요. 클럽에서 칠 때도 나는 인터벌이 없이 굉장히 빨리 치는데 상대 선수는 인터벌이 길다. 내가 졌어도 내가 게임비를 내기 억울하다. 뭐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거든요. 나는 사용한 시간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네. 인터벌이 짧으신 분은 조금씩 늘리시기 바랍니다. 자, 옆돌리기. 자, 살짝 끌림이 좀 발생을 했어요. 넘어가는군요. 깁니다. 네. 네. 하대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약간 찍히면서 좀 많이 네. 끌림이 돼버렸어요. 자, 비켜치기로 공략인데요. 괜찮나요? 네, 오늘 뭐 상당히 이제 큐 감각이 좋습니다. 자, 지금 노란 공의 위치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강하게 얇은 두께로 대회전을 좀 스피드로 처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내공의 속도를 높이면서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짧게. 이 공이 오히려 짧을 수 있습니다. 오, 짧아요. 네. 네, 딱 이 방법이었는데요. 자, 보시죠. 포5 쿠션에서 이제 너무 코너 쪽으로 진입이 되면서 오히려 짧아지는 선상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뒤돌리기 뒤를 살짝 들어주면서 네, 직접 가죠.
딱 네. 테이블 절반에 위치해 있는데요. 좋습니다. 자, 6대 3으로 임준혁 선수가 앞서갑니다. 아, 공에 뭐가 묻었어요. 얇게 선택을 하면서 조금 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QT를 살짝 들어줬는데요. 초크가 좀 네. 아마 묻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공을 치다 보면 이제 큐 끝에 묻어 있는 초크가 살짝 공에 묻는 경우도 있고, 또 미스큐가 났을 때의 또 이제 가죽에서 나오는 네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에 묻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들 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초크의 성분이 뭐냐, 석고냐 뭐냐 뭐 말들이 많으세요. 규석이라는 네네. 돌가루입니다. 규석이라는 돌가루를 여러 가지 입자를 섞어서 우리가 그걸 이제 메쉬라고 하거든요, 단위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종이 페이퍼를 보면 뭐 1000방짜리도 있고 300방짜리도 있고 그런 입자들을 모아서 이제 염색을 시켜가지고 접착제랑 같이 구워낸 거예요. 분말이 너무 고와도 사실 이게 이제 테이블이 많이 지저분해지고, 너무 네. 거칠어도 사실 큐 끝에 잘 안 묻고, 굉장히 최적의 입자 가루는 각 회사마다 기밀 사항이라고 해요. 자, 뱅크샷을 시도했습니다만 좀 네, 길게 빠지고 완뱅크 말았습니다. 되돌리기였습니다. 이 초크 가루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게 또 굉장히 날카롭게 보이더군요. 네. 돌을 부순 거기 때문에. 네. 옆돌리기. 두께 이게 두께 미스가 쳤습니다. 네. 나옵니다. 선수들은 그 초크에도 초크 성분에 대해서도 좀 예민할 정도로 그렇게 플레이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초크나 써도 상관없죠? 근데 이제 회사마다 네. 특성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좀 길이 익어 있는 그런 본인들이 좋아하는 축구들이 또 있어요. 자, 옆돌리기. 네, 성공. 이제 이 프로당구가 자리를 잡으면서 각종 용품들도 사실 대한민국이 굉장히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용품들이 나오는데 초크를 생산하는 회사는 국내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3D 업종이고 분말도 많이 날리고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고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다가 이제 뭐 중국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하는 그런 품목이에요. 7대 3을 앞서가는 자, 임준혁. 이거 네, 좋아요. 득점 되는군요. 예, 프로당구의 발전과 함께 이제 그 용품들도 같이 좀 네, 발전을 하고 많이 발전했어요. 네. 네. 자, 파란 볼을 일목적구로 선택해서 네, 뒤돌리기입니다. 얇게 뒤돌리기. 좋습니다. 자, 이번 세트는 임준혁 선수가 좀 유리하게 가져갑니다. 9대 3을 앞서가는데요. 자세가 좀 불편한데요. 자, 걸어치나요?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네, 네. 오차가 큽니다. 의도는 지금 포쿠션으로 맞추려고 했던 건가요? 직접? 비껴치기는 너무나 좀 예민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걸어치기를 해서 이제 3쿠션으로 봤던 것 같은데 좀 너무 얇게 걸렸죠. 네. 끌어서 옆돌리기. 이게 이렇게 딱 빠질 수 빠질 있군요.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었는데 네. 그 길을 찾아가네요. 99%의 확률도 1% 때문에 득점 안 되는 게 당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0번 치면 99번 들어가는 게 꼭 대회 때 그 빠지는 한 번이 꼭 생겨요. 비켜치기로 갑니까? 네, 플러스 2 형태로. 단장장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10대 3으로 자, 이번 세트는 임준혁 선수가 비교적 여유 있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아, 이게 좀 불안한데요. 그래도 네. 득점이 되네요. 11대 3. 자, 득점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목적구를 가슴에 안고 옆돌리기. 이건 아, 아니죠? 이거 놓치네요. 딱 테이블 절반에서 살짝 벗어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놓쳤을 때는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근데 남죠. 이제 이목적구가 워낙 쿠션에 좀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심적인 부담감이 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 잘못하면 투 쿠션 맞는다. 조금 부족하게 놔야지. 한 게 그 조금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자, 비껴치기. 이거 뒤쪽 공간 어. 나갑니다. 네, 이번에는 좀 3세트는 좀 조재호 선수가 쉬어가네요. 원치 않는 휴식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요. 선수들이 지금 플레이하고 나서 이렇게 스트로크하는 동작을 취해 보잖아요. 네. 스트로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겁니까? 네. 샷 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평상시에 쓰던 본인의 그 샷 스피드 속도가 있어요. 네네네. 이제 팔을 뒤로 뺐다가 백스트로크를 했다가 앞으로 넣어 공의 유형에 따라서 그 속도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제이슨도가 자꾸 팔을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거든요. 끌어서 뒤돌리기입니다. 이 키스는 빠졌고요. 네, 좋아요. 마지막 회전이 와, 좀 많아요. 이게 네. 이렇게 많아서 빠지는군요. 끝까지 회전이 살아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은 이제 조금 더 끌었을 때 네. 조금 더 끌리게 되면 내공의 속도가 지금보다 조금 더 느려져요. 그러면 아까 그 가까스로 피했던 그 키스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11대 3으로 임준혁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조재호, 자 멀리 있는 두껍게 쳐서 앞돌리기 짧게 네. 보는 공. 좋습니다. 네. 옆돌리기인데요.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튀어나오면서 이 키스 타이밍 잘 네. 뺐고요. 자, 득점 됐습니다. 자, 뒤져 있긴 합니다만 한번 또 폭발적인 이닝이 나와주면 분위기는 또 금세 바뀔 수 있는데요. 자, 짧게 봤어요.
괜찮나요? 자, 한 점을 더 추가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 득점되고 난 이후에 임준혁 선수가 자 인사를 했습니다. 네, 지금 3로 봤던 건데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그 앞에서 봤는데 이렇게 단쿠션, 장쿠션 맞고 다시 득점이 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좀 얇게 맞으면서 진로가 조금 변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리버스로 갑니다. 자, 지금 뒤쪽 공간이 좋았네. 네. 네. 자 13대 5. 자 앞돌리기, 뒤돌리기인가요? 네, 하얀 공 뒤돌리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트 포인트. 부드럽게 놓으면서 뒤돌리기를 아주 가볍게 성공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자 1, 2세트는 조재우 선수가 가져갔고 3세트는 임준혁 선수가 자, 한 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비겨치기. 아, 아예 밀고 밀었군요. 들어갔는데요. 네, 지금 투 쿠션이에요. 네. 자 이게 한 점 남겨두고 마무리 짓지 못했네요. 자 밀어치기로 갔습니다만 코너에서 좀 분리가 생각보다 길게 되면서 네, 지금 역회전으로 되돌아오기를 친 건 아니었고 네. 밀면서 엇각으로 밀리는 그런 뒤돌리기 형태를 본 것 같은데요. 너무 정면으로 밀렸습니다. 자 횡단인가요? 네, 횡단입니다. 조재우의 전매 특허 횡단이죠. 자, 네, 좋습니다. 자, 14대 6. 따라잡기에는 좀 거리가 좀 멀죠. 네, 또 뭐 10점 정도면 해볼 만은 한데요. 9점 남았습니다. 뱅크샷으로 진행을 시키네요. 자, 파란 공 치는 거 아니죠? 네, 뱅크샷이에요. 여기서 걸리면 와 자, 걸렸어요. 좋아요. 네. 14대 8. 다시 한번 뱅크샷도 있고 꺾어서 뒤돌리기도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게 잘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꺾어서 뒤돌리기. 네, 이목적 위치가 워낙 좋아서 확률이 높은 네, 그렇죠. 네, 공략이었습니다. 14대 9. 자, 6점이 남은 조재호, 한 점 남은 임준혁. 노란 공 앞돌리기 짧게 보는 공. 굉장히 얇은 두께 회전을 쓰면서 치기 때문에 자, 이 공이 이제 맞으면 맞았. 맞으면 포지션이고 네, 조재호 선수는 지금 흔들린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해서 이명철 주심이 심판들과 좀 상의를 합니다. 한 번 더 보겠다는 거죠. 맞으면 포지션이고 안 맞으면 디펜스거든요. 네. 여기서 자, 이건 모르겠는데요. 움직임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또 살짝 흔들린 것 같기도 하고 어, 잘 모르겠습니다.
몇 번 돌려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볼이 저렇게 겹칠 때는 이게 조명 아래서 경기를 하잖아요. 네. 자, 조재호 선수와 자, 임준혁 선수의 3세트 네. 8이닝째 승부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돌리기 공이 짧게 3쿠션으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대한 아주 미세한 그런 차이 때문에 네,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이었죠. 짧게 3쿠션 먹고 이 공이 흔들렸냐 안 흔들렸냐인데 네, 피부의 흰색 라인은 네.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죠. 네, 움직이지 않았다로 판단이 나왔어요. 네, 자, 득점되지 않은 걸로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김민혁 선수에게 조금 쉽지 않은 볼이 왔는데 그러네요. 이게 지금 어떤 공략인가요? 대회전인데요. 대회전이 파란 볼 때문에 파란 공, 어. 여기서 짧게 진행이 되면서 네, 이 공이 없어요. 오호, 이게 득점이 안 됐네. 정말 잘 쳤는데요. 자, 정말 좋았는데요. 아, 파이팅까지 실려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 참 두께를 기가 막히게 쳤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스로 완쿠션에서 피해가면서 돌려냈는데, 자, 이제 조재호 선수의 찬스가 왔어요. 자, 파란 볼 뒤돌리기. 진행 좋아요. 네. 과연 여기서 조재우 선수가 이제 앞서서 어떻게 본다면 득점 여부도 한번 따져봤고 득점이 안 되면서 수비가 됐는데 임준혁 선수가 잘 쳤지만 세트 포인트를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네. 자, 이제 나머지 5점인데 그렇습니다. 한결 가볍죠. 이 정도면 뭐 한 큐에 충분히 가능한 그렇습니다. 점수거든요. 길게 세워봅니다. 세워치기. 이건 조금 넘치는 것 같아요. 짧은가요? 조금 넘쳐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조재호 선수가 득점을 이어가지를 못했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세워치기를 시도했는데요. 약간 두께를 썼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두꺼워서 짧아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파란 공을 노리죠. 자, 끌어서 옆돌리기인데요. 자, 최대한 마음껏 끌어도 될 듯한데요. 보이는 게 조금 얇게 보이기 때문에 네. 자, 세트가 짧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네. 위험했어요. 자, 1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세트를 가져간 임준혁 선수. 세트 스코어 2대 1이 됐습니다. 자, 옆돌리기 선택 좋았죠? 네, 선택 좋았는데 두께가 이제 얇게 보이니까 두껍게 치기보다는 얇게 치면서도 길게 만들어내야 되는 게 자, 이제 그 스트로크로 처리를 한 거죠. 네. 두 선수가 거의 동시에 물을 마시는군요. 네, 속이 좀 많이 탈 거예요. 자, 세트 스코어 2대 1로 조재우 선수가 앞서가는데 일단 분위기를 바꾸는데 성공한 임준혁 선수입니다. 잠시 후에 4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렇죠. 네. 자, 268의 초구 배치. 네, 2세트에는 자, 조금 이거 실수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조금 임진혁 선수는 초구를 2번 다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자, 268의 초구 배치에서 한 번도 득점을 못하네요. 이번 경기 끝나면 아마 클럽에서 268을 세워놓고 연습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지금 자, 뱅크 자 3쿠션째 지점을 지금 겨누고요. 출발 지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구 출발 지점 확인했고 네, 조금 길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첫 이닝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쿠션째 지점의 포인트가 나오면 출발 지점 그 다음에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출발 지점 마이너스 3쿠션째 지점을 하면 첫 번째 포인트 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죠. 5&하프 시스템의 이제 기본 원리인데요. 네. 그러니까 수구 출발 지점에 따라서 또 약간 미세 조정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들한테 이걸 가르쳐주면 3쿠션째 지점을 정확하게 못 찾아요. 그렇죠. 네. 네. 라인을 그리는 능력이 네. 아직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근사치를 찾아갑니다. 네. 자, 임준혁 선수도 좀 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그 이목적구가 테이블 근처에 있으면 참 편하죠. 네, 그 그렇습니다. 장쿠션 포인트 근처에 있으면 읽기가 편하니까요. 자, 임준혁 선수도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두 이닝 연속 공타. 본인이 이제 초구 공략을 했는데 아쉽네요. 자, 공 배치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배치인데 옆돌리기로. 당점을 아래쪽으로 주고 투쓰리 이렇게. 코너를 여기서 자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칼같이 집어냈네요. 네. 네. 자, 뭐 거의 뭐 쪽집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과 같이 완벽하게 투쓰리에서 코너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배치였거든요. 아, 당점 낮춰서. 네. 이거를- 좀 낮춰서 와, 하단으로 줬기 때문에 이제 급격히 짧아지는 그 네. 효과를 이용을 했고 연장선에 있는 자 지금 이목적구를 향해서 간 거죠. 자 길게 덜 뽑아냈네요. 아, 이건 또 짧으네요. 네. 최대한 길게 뽑아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배치였는데요. 참 이 선수들이 앉아 있는 동안에도 저렇게 그 큐팁 관리는 계속해서 하죠. 저게 이제 큐팁이 과연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자, 마음을 닦는 거예요. 아, 중요한 얘기네요. 네. 이제 평상시에 대회하기 전에 선수들은 이제 큐에 대한 관리는 평상시에 다 하거든요. 네. 이제 한 경기 쳤다고 그래서 이 큐팀이 망가지거나 그런 경우는 미스큐가 나지 않는 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들어가서 꼭 이렇게 큐를 다듬는 그런 모습은 아 내가 다음 이닝에는 내가 끝장을 낼 거야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스리는 그런 네.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흰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해서 네. 짧게 보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단장장으로 자, 공략을 잘했습니다. 아, 여기 또 이목적구가 단쿠션 가운데 딱 예쁘게 기다리고 네. 있었네요. 워낙 이제 빅볼의 네. 형태였었죠.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플러스2 형태로 얇은 두께 진행시킵니다. 네. 좋아요. 네. 근데 지금도 이제 옆돌리기도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플러스2를 쳤을 때 워낙 가벼운 터치로 진행을 하니까 세공의 움직임이 가장 적게 움직이는 채의 득점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고려를 한 거죠. 저렇게 이제 움직임이 가장 적었을 때 다음 공의 배치를 본인이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첫 번째 선호되는 그런 배치입니다. 그런 선택입니다. 자, 흰볼을 이목적구로 이거 회전이 이거 들어가면 우와, 이거 될 득점 됐으면. 뻔했어요. 뒤돌리기 5 쿠션 아, 길게 봤던 네. 건데 그러니까요. 역회전 리버스 회전이 살아 있었거든요. 아, 또 새로운 길을 찾아서 득점을 할 뻔했습니다. 회전이 아주 많이 실리진 않았네요. 그러네요. 네. 아래쪽에서 조금만 더 좀 잘 돌아줬으면 득점이 될 뻔했는데요. 자, 3대 1로 임준혁 선수가 앞서갑니다. 앞돌기 자, 버쿠션까지 봤는데 올라오면서 아,
회전이 확실하게 먹어서 올라갑니다. 네. 자, 옆돌리기입니다. 파란 볼의 오른쪽으로 쓰리 쿠션으로 직접 보겠죠. 네, 직접 네. 보는 공. 왼쪽으로 옆돌리기. 네. 4대 1로 앞서 나갑니다. 네. 왼쪽으로 옆돌리겠죠. 오른쪽은 힘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승부치기까지 경기를 끌고 가야 되는 임준혁 입장에서는 이제 4세트 2세트를 반드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좀 리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대회전 짧게 봅니다. 이 공도 뒤쪽 공간으로 빠져. 오, 되는군요. 네. 인사를 냈습니다. 5대 1로 앞서 나가는 임준혁. (2019-20) 시즌 이 탑10만 3차례를 기록했었고 웰컴 저축은행 대회에서는 8강에서 김병호 선수에게 패했었고요. 메딜 챔피언십에서는 8강에서 또 마르티네스에게 패했었고요. SK 렌터카 이 챔피언십에서는 또 16강에서 사파타에게 좀 패하면서 원년에 사실 또 임준혁 선수를 또 주목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사실 이제 프로에 입문하기 전에도 이제 전국 대회에서 우승 경험도 있고 네, 만만히 볼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대회전 길게 봤는데 기스를 피하지 못합니다. 서바이벌 그 제도가 물론 지금 LPBA에서는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서바이벌 제도가 진행될 때는 이게 또 4명 가운데 2명이 살아남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확률이 좀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네. 그죠? 단판 토너먼트가 더 좀 살벌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제 1대1 경기와 이렇게 이제 서바이벌 여러 명의 경기에서는 사실 공격 능력만 보는 게 아니고 수비 능력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보면 이제 1대1 매치가 맞는 거고요. 네. 자, 노란 볼 뒤돌리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는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득점하는 모습에도 열광을 하지만 그 겉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득점이 안 되지만 서로 주고받는 공의 그런 수비 싸움이나 이런 거에서도 더 깊이를 느낄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바이벌에서는 그런 깊이를 느낄 수 없는 경기예요. 무조건 닭공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단판 토너먼트가 힘든 것처럼 보여도 선수들은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게 좀 마음은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수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키스가 나는 장면이었죠. 자, 지금 기울기에서 지금 투뱅크, 야, 네. 이 공을 꺾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데요. 자, 이제 워낙 일목적구가 많이 떠 있는데 저거를 꺾어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딱 알맞은 힘과 두께가 조합을 제대로 이뤄냈어요. 네. 그렇게 강하게 친 공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분리시킨다고 강하게 친다고만 능사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께를 얼만큼 잘 맞히느냐. 그 두께에 대한 분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아, 이번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가고 말죠. 하지만 앞서서 그 뱅크샷은 정말 아주 예술이었어요. 네, 베스트였어요. 7대 3으로 임준혁 선수가 앞서갑니다. 일단 4세트 초반 아,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임준혁 선수. 조재호 선수가 오늘 그 초구는 다 맞춰내면서 승부치기로 간다 하더라도 좀 유리할 것 같긴 한데, 네, 자 2점짜리 좋습니다. 근데 승부치기로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개 속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3뱅크 성공. 옆돌리기로 가죠. 네. 밀어서 와,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공 맞고 들어갈 때 밀려서 곡선을 그려서 들어가는 부분이 없으면 네네. 저게 이제 스리 쿠션을 맞을 수 있는 라인은 형성되지가 않아요. 한 번 더 보죠. 그렇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조금 네. 자, 여기서 밀려서 들어가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각도가 좁혀지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워낙 짧게 진행이 돼 버렸어요. 네, 자 7대 6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던 조재호 선수입니다. 대회전 시켰는데 지금 키스나지 않더라도 짧은 네, 상황이었죠. 조금 짧게 진행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옆돌리기 배치를 하나 얻었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 옆돌리기. 자, 이제 코너 쪽에 아주 민감한 부분만 네. 들어가지 않으면 득점이죠. 네. 8대 6으로 앞서가는 임준혁. 대회전인가요? 자, 지금 공격은 대회전을 아예 길게 봤는데 여기서 너무 기네요. 걸치기로 걸리면 걸치기로 들어갑니다. 네. 됐어요. 아, 이거 참 대단한 행운이에요. 네. 이 한 점이 과연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요. 자, 여기서 파란볼이 살짝 파란볼에 도움 닫기를 살짝 했어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아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사실 7년 차이 나는 선배거든요. 네네. 임준혁 선수가. 이제 보통 이제 선배들이 후배한테 미안하다 할 때는 이제 손을 흔들고 마는데 이거 뭡니까? 둘 중 둘이에요. 네. 아, 참. 아이고 이거 뭐 조재호 선수는 느낌이 좋지 않겠는데요. 첫 번째 인사할 때 조재호 선수도 이제 같이 고개를 까딱하고 같이 인사를 해줬는데 네. 자, 와, 두 번째는 파란볼이 거의 파랑새네요. 두 네. 번째는 형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건데요. 머리를 아이고. 자, 앞돌리기로 짧게. 자, 앞돌리기 형태죠. 조금 더 강하게 쳤으면 될 뻔도 했어요. 네. 네. 이참 우리 김영철 해설이 항상 하는 얘기가 행운의 득점은 내 거니까 그냥 네.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다음 플레이 집중을 하라라고 항상 조언을 하시는데 우리 문화에서 이제 좀 두 번까지 가면 사실 미안해요. 그게 그래요? 미안한 게 당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한 번까지는 내 건데. 네, 내 거다. 네. 두 번째까지는 이제 미안하죠. 뒤통수도 좀 가렵고 더 치면 나중에 끝나서 조금 뭐 한 소리 들을 것 같고. 앞으로 선수들은 좀 뻔뻔해질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두 개까지도 다 내 거라고 생각해야겠죠. 세 개까지 나오는 경우는 진짜 없잖아요. 세 개도 봤어요.
자, 이거 자, 네. 좋아요. 네. 자, 조재호 선수가 뱅크샷으로 11대 8을 만들었어요. 선수들이 이번 대회 보니까 그 과자 선물을 이제 받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비껴치기. 자, 득점 아무래도 됐습니다. 이제 크라운에테에서 주최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참가 선수에게 기념품으로 과자를 한 보따리씩 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더 좋아하겠네요. 네. 그렇죠? 비껴치기로 득점에 성공했던 조재호 선수. 자, 11대 9 바짝 따라붙었어요. 되돌려치기. 와. 자, 좋아요. 네. 네. 11대 10. 자, 한 점 차. 굉장히 뭔가 바쁘게 아주 어떨 때 여유 없이 플레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득점을 다 하죠. 이거 걸어치기가 돼 버렸어요. 네. 지금 공부터 친 거거든요. 비껴치기 형태로 진행을 시킨 건데 워낙 얇게 맞아서 회전력 전달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쿠션 약간의 그 먼저 스쿼트가 맞으면서 약간의 스쿼트가 나온 것 같은데요. 당점이 왼쪽에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좀 밀린 거군요. 네. 자, 이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점수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장장 단으로 올라가는데요. 좋아요. 네. 12대 10. 자, 석점 남은 임준혁. 승부치기로 끌고 갈지. 아까 행운의 득점 2번 연속 나오는 분위기는 이번 세트는 임준혁 선수에게 좀 유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바로 또 조재호 선수가 간극을 좁혀놨었는데요. 옆돌리기로 갑니다. 이건 좀 짧아요. 이 공이 안 맞으면서 다음 공을 네. 그냥 갖다 받쳤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노란 볼이 코너 쪽으로 내려가면서 약간의 빅볼 형태로 좀 볼이 선 느낌인데요. 네. 완전 뒤돌리기 기본 형태. 우리가 이제 공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칠 수 있는 형태라고 네. 볼 수 있을 정도로 쉬운데요. 근데 이 공을 빼네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 배울 때 지금 빠질 수 있는 그 지점이 딱 저거 하나였거든요. 네. 코너에 꽂히는 거. 그렇습니다. 참 너무 쉽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재호 선수 제가 말 실수한 것 같아요. 네. 초보자도 치는 공을 조재호 네. 선수가 못 치네요. 초보자 못 쳐요 잘. 당구의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놓는 공이거든요. 저런 공은. 그렇죠. 네. 야, 이거는 이렇게 회전 주면 그냥 요 부분 반만 맞춰봐. 그러면 들어가는 공이다라고 이제. 아주 쉽게 다가갔다가 또 놓치기도 하죠. 네. 자, 완뱅크 넣어치기 키스 납니다. 네. 세상에 100% 맞는 공은 없다. 네. 자, 완벽한 넣어치기로 세트 포인트로 갈 뻔했습니다만 키스가 나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조재호 선수 지금 5점 남았거든요. 자,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이거 이거 직접 가나요? 괜찮나요? 아. 지금은 이제 5 쿠션까지 본 건데 두께에서 지금 집중이 살짝 흐트러진 그런 조재호 선수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거 맞습니까? 완벽 걸어치기네요. 자, 일단 파란 공을 향해서 가는데 파란 공 윗부분으로 걸려서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자, 윗부분 아. 아랫부분으로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12점에서 계속 묶여 있으면 조재호 선수가 지금 5점 남았거든요.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5점은 뭐 언제든지 치는 점수기 때문에. 그럼요. 네. 네. 5점은 이게 삼부토 선수들도 5점은 그냥 쉽게 치잖아요. 그렇죠. 네. 자, 뒤돌리기. 네. 삼부토 선수들도 굉장한 실력의 소유자들이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또 이제 3부만 하더라도 참가 인원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300명이 넘어요. 그렇죠. 3부에 소속돼 있는 선수들만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삼부토 선수들도 5점은 뭐 쉽게 친다는 얘기가 3부터를 네. 무시하는 그런 언사입니다. 그래요. 네,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정정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심하게 얘기하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럼요. 네. 네, 박빙의 수준 차이인데 삼부토에서 뛰던 우리 김영훈 선수가 128분에서 조재우 선수와 정말 치열한 승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12 대 11. 한 점차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옆돌리기. 자, 회전력을 많이 줄여주면서 진행을 시켰는데 네. 넘치네요. 넘어가나요? 넘쳤어요. 넘어갔습니다. 이거 임준혁 선수가 좀 더 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조재호 선수의 공이 또 쿠션에 딱 붙어 있습니다. 뱅크로 가나요? 뱅크로 가네요. 자, 이 뱅크는 코너를 향해서 아예 그냥 투쿠션째가 단단장으로 향하는 길을 봤는데 자,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1대 10까지 좀 팽팽하게 좀 주고받는 경기였는데 지금 12대 11 넉점 남은 조재호, 석점 남은 임준혁인데요. 자, 쉽게 세트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뱅크로 갈 수도 있어요. 뱅크로 갑니다. 그러네요. 자, 투뱅크로 갑니다. 투뱅크. 자, 투뱅크 걸렸고 걸렸습니다. 아래쪽으로 여기서 너무 깊게 들어가네요. 돌아나가요. 참 그림은 한번 잘 그려봤는데 네. 약간의 차이로 빠져나가고 맙니다. 이거 걸렸더라면 거의 결정타가 될 네. 뻔했는데요. 코너 쪽에서 살짝 위로 붙어 있었는데 지금 아깝네요. 약간 스트로크 강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들어요. 네. 조금 더 부드럽게 놨으면 조금 더 얇은 두께로 걸리면서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자, 비껴치기로 갑니다. 자, 두께를 좀 쓰면서 회전을 많이 실어줬죠. 오, 괜찮네요. 네, 좋습니다. 오, 찬스가 왔어요. 자, 동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파란볼 옆돌리기인가요? 파란볼 옆돌리기인데 붙어있는 공처리가 참 민감하다는 말씀 참 수차례 드렸거든요. 네. 어떡할까요? 그러면 천상 이 공을 치는데 네. 네. 살짝 기울기도 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터치로 자, 지금 자, 괜찮나요? 좋아요. 네, 정말 부드러운 터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재호 선수. 네. 이것도 참 애매하게 섰네요. 그러게요. 좀 투뱅크를 한번 보는 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서 위로. 네, 장단으로 투뱅크. 그렇습니다. 자, 투뱅크 걸렸을 때 진행될 수 있는 라인이 나오긴 하네요. 어느 정도 두께로 맞아야 될까요?
결정을 했습니다. 투뱅크 자, 걸렸고 걸렸네요. 걸렸고 들어갑니다. 네, 성공합니다. 마무리가 이렇게 해서 되네요. 조재우 선수가 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네 개를 풀어내는 해법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4세트에서 조재우 선수가 이 승부치기로 끌려가질 않았네요. 참 승부치기가 참 겁날 거예요. 그렇죠. 자, 세트 스코어 3대 1로 조재우 선수가 임준혁 선수를 꺾고 32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뭐 쉬운 경기는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재호 선수의 그 에버리지를 보더라도 지금 뭐 썩 본인의 에버리지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그런 기록이 나왔네요. 네, 마지막 공격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투뱅크 걸어치기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조재우 선수가 임준혁 선수를 꺾고 32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조재우 선수입니다. 글쎄 이렇게 좀 어렵게 128강, 뭐 64강을 통과하면 또 갈수록 또 쉬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해요. 그렇습니다. 자, 1, 2세트를 가져갔고 3세트를 내줬습니다만 자, 4세트를 따내면서 32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